네, 미국의 주요 내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개장 전에 국내에서 봐야 될 여러 가지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아봤는데요. 오늘도 6개의 소식으로 함께 해보시죠. 자, 삼성전자 쪽에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가전을 또 내년에 출시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의 소식이 되겠죠. 밸류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2차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중소형 고배당주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밤새 뜨거웠었던 네이버 웹툰에 대한 얘기와 개별적인 소식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오늘 뉴스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6가지 내용들 오늘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본 것인데요. 오늘도 헤드라인 6가지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지사가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경영진과 회동했는데요.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핸드폰뿐 아니라 이제는 가전까지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냉장고가 실제 음성을 듣고 레시피를 알려줄 만큼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2차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일단 그 전에 전기차 관세 폭탄에 보복에 나선 이유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중국의 모습 그리고 관련 반사 수혜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는 밸류업 2차 랠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중소형과 고배당주의 랠리가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기업 가치가 최대 3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인데요. SK네트워크스가 스피드메이트 그리고 트레이딩 사업부를 연내 분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 지사가 어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의 임원진들과 함께 만났다고 하는데요. 미래사업 등 상호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 그리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CEO,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 등의 CEO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LG 측 인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비롯해서 하나큐셀이나 SKC, SK온, CJ푸드빌 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는 지역 내 거점을 보유하거나 큰 관심을 가진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관계 강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지난 회계연도에만 조지아주 전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2,605개의 일자리 창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캠프 주지사는 환영사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가 투자하기 좋은 곳임을 경험해서 알게 됐고 실제로 지역사회와 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와 관련된 좀 모멘텀들을 보시면요. 행사 참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조지아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고 투자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짚었는데요. 조지아주에 지금 건설 중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기차가 제일 우선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짓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생산 설비도 함께 갖출 것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방한 기간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주요 CEO들을 찾았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한 매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가전제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올해 첫 이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열었는데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 시점을 스마트폰에서 가전까지 크게 확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가전과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초연결 생태계를 빠르게 선점해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든 애플과의 경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전의 온디바이스 AI 탑재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기계 자체의 AI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을 제어하는 빅스비 음성 지원에 LLM을 도입하는 시점을 다음 달로 공식화했는데 이때 삼성 가전에 추가되는 LLM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일단 초기 적용 제품은 LCD 스크린이 달려있는 비스포크 AI 라인업 내 패밀리 오브 냉장고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에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의 단계별 청사진들도 굉장히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LLM을 적용한 빅스비 기능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지시나 복잡한 명령어를 알아듣고 이전 대화를 기록하고 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전이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가전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더 진보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으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가전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칩셋미디어, HPSP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이고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관련 주들까지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EU가 중국 측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었죠. 이 관세율 자체가 최대 또 48%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한 뒤 보복 조치를 시사해온 중국이 어제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 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畜牧업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후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품목 대상은 신선이나 냉장, 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 훈연, 염장 제품과 내장 등인데요. 일단 이번 조사가 시작돼서 통상적으로는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1년을 조사했을 때 이상이 있다면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고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불거지게 되자 관련 종목들도 어제장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종목, 돼지고기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팜스코나 팜스토리, 우리손 FNG, 선진 같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손 FNG 차트 통해서 최근에 들썩였는데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손 FNG의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멘텀 없는 그런 모습들의 주가를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에 좀 발생했다 이런 소식에 들썩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중국 측에서 나온 내용들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 공식화되는 조사와 더불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올해 모멘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부의 세법과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밸류업 관련주의 2차 랠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기존의 밸류업 장세를 주도하던 금융이나 지주사와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 KB금융은 지난 4월 저점 대비 24% 이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이나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크게 꿈틀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연초 급상승 이후에 조정을 겪던 이 밸류업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음 달 말쯤이면 그러니까 7월 말이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올해는 ISA 지원 확대 등 밸류업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과 국회 통과 시한인 11월과 12월을 밸류업주의 상승기로 꼽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금융이나 지주회사는 물론 이 중소형주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KB증권에서는 클래시스나 휴젤이 주저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고요. 그 외에도 재룡전기나 TNL 역시나 배당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종목들을 분석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서 영향받을 수 있을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이 다가올수록 뉴스들도 많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상장 이후 기업 가치가 약 4조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 북미 소재의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식의 공모 가격 희망 범위를 주당 18에서 21달러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IPO를 통해서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하고 최대 3억 1,500만 달러, 그러니까
4,300억 원을 조달하게 될 전망인데요. 공모가 상단 가격을 적용했을 때 상장 후 기업 가치는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완료된다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 종목 코드 WBTN으로 거래된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 관계도 함께 보겠습니다. 상장 완료 이후에도 네이버 웹툰의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63.4%로서 이 지배 주주로서의 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요. 또 다른 주주인 라인 야후의 지분율도 24.7%로 주요 주주로 남게 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 역시나 네이버 함께 보시면서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MBT나 Y랩, DNC 미디어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가 17일 이사회를 열어 스피드메이트 사업부와 이 트레이딩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자회사로 분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메이트는 9월, 트레이딩 사업은 12월에 새 법인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은 자회사들의 독립적인 의결 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네트워크스는 전사적인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자회사들의 성장을 돕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두 사업부를 우선 분사하고 향후에 나머지 사업부들도 안정적인 경영 능력이 확보됐을 때 추가적으로 분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중간 지주사 구조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네, 관련해서는 역시나 SK네트워크스까지 오늘장 주가 흐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요약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